콩팥은 이상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갑자기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눈치채기 어렵게 기능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검진표를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수치는 떨어져 있고 의사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먹어도 되나? 저것은 끊어야 하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특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앞에서 혼란은 더 커집니다. 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꿀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콩팥에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 속에서 아예 끊어버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꿀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몸의 상태를 모르고 습관처럼 먹는 방식입니다. 콩팥은 좋은 것도 상황에 따라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무조건 먹어라,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상태에서는 멈춰야 하고 어떤 상태에서는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몸이 한 번은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호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읽는다면 앞으로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꿀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상태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음식 앞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은 나쁘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콩팥은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어떤 상태에서 먹었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양의 꿀이라도 밤에 먹는 사람과 아침에 먹는 사람의 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밤에는 몸이 쉬려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혈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때 당이 들어오면 콩팥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반면 아침은 다릅니다.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역과 기능도 정상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같은 꿀이라도 부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속도입니다. 천천히 마시는 꿀과 한 번에 들이킨 꿀은 몸에서 전혀 다른 물질로 취급됩니다. 빠르게 들어온 당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콩팥은 그 변화를 따라가느라 힘을 씁니다. 그래서 꿀을 먹는 속도는 양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꿀이 콩팥에 좋은 음식입니까? 나쁜 음식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질문입니다. 꿀은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냥 음식입니다. 문제는 몸 상태를 무시한 채 좋다는 말만 믿고 계속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떨어졌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분들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몸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지, 손가락이 뻣뻣한지,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지,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콩팥이 수분과 노폐물을 예전만큼 처리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부담은 누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하루 이틀은 몸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일상입니다. 콩팥이 나빠진 분들을 보면 대부분 특별히 잘못한 날이 없습니다. 대신 조금씩 무리한 날들이 쌓여 있습니다. 짠 음식이 잦았고 잠이 부족했고 단 음식이 습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문제를 만들지 않지만 같이 모이면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는 기적 같은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 쉬게 해야 하는지,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콩팥은 회복이 빠른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느껴질 때 조절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갑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는 방식이 콩팥의 일을 늘리는지, 반대로 어떤 방식이 부담을 줄여주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순서, 먹는 타이밍, 먹는 강역이 왜 중요한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콩팥 관리를 음식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끊어야 하나.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내 콩팥이 얼마나 쉬고 있는가? 콩팥은 쉴 줄 모르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도 과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은 그 과로를 늘리거나 줄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꿀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꿀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콩팥이 이미 지쳐 있는데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꿀을 먹고, 점심에 단 음식을 먹고, 오후에 과일을 먹고, 저녁에 디저트를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은 하루 종일 당을 처리해야 합니다. 각각은 소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필터는 점점 얇아집니다. 그래서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콩팥이 숨을 돌릴 수 있는 빈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빈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꿀을 먹습니다. 이 자체가 항상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문제는 공복 상태의 질입니다. 전날 늦게 먹고 속이 아직 더부룩한데 아침에 바로 꿀이 들어오면 콩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떠안게 됩니다. 이럴 때 몸은 피곤함으로 반응합니다. 아침부터 개운하지 않고 손이 붓고 눈이 무겁습니다. 이건 꿀이 나빠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잘못된 신호입니다. 그래서 꿀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잠깐의 시간.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콩팥에게 이제 일을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을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꿀을 먹은 뒤의 행동입니다. 꿀을 먹고 바로 앉아 있거나 다시 눕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탕이 들어오면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집니다. 이때 가벼운 움직임이 있으면 콩팥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없으면 혈류는 정체되고 역과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꿀을 먹은 날에는 아주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움직임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을 깨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는 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꿀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작은 스푼 하나. 이 이상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먹는 순간 꿀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당 섭취가 됩니다. 콩팥은 미세한 조절에는 강하지만 과도한 변화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리고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먹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2번이 더 안정적입니다. 먹지 않는 날이 콩팥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야 할 것 같고 끊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쉬는 날이 있어야 다음 날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냈다면 이 정도 기준은 필요합니다. 아직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다면 지금의 조절은 앞으로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준을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왜 어떤 사람은 멈췄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나빠졌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보면 기준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콩팥 관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드라마처럼 수치가 확 좋아지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생활이 편해지고 몸이 안정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한꺼번에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알게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합니다. 단 음식 전부 중단, 외식 금지, 과일 제한, 물 섭취까지 계산. 이렇게 시작한 관리가 오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반대로 상태가 안정된 사람들은 딱 한두 가지만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 밤에 먹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콩팥이 쉬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몸의 반응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검사 수치만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덜 붓는지, 밤에 덜 깨는지, 하루 피로가 줄었는지, 이런 변화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수치는 몇 달에 한 번 보지만 몸의 신호는 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기준으로 조절한 사람들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몸이 무거우면 그날은 쉬어줍니다. 꿀도 먹지 않고 단 음식도 줄입니다. 이 선택이 다음 날을 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먹지 않는 날을 의식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먹지 않는 날이 회복의 날입니다. 상태가 안정된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단 음식 없이 지냅니다. 이 날에는 속이 편안해지고 소변도 맑아집니다. 이 경험을 하면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정보를 줄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 지인 조언, 인터넷 글. 이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관리 기준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좋다 하고 내일은 나쁘다 합니다. 그 사이에서 몸은 방향을 잃습니다. 좋아진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남의 사례를 내 몸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한 달 만에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반년, 길게는 1년. 이렇게 시간을 잡고 생활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느린 장기입니다. 빠른 변화를 요구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70 초반 여성분이었습니다. 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약은 필요 없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녁에 국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밤에 과일을 먹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켰습니다. 꿀은 일주일에 2번만, 아침에만 먹었습니다. 3달 뒤 수치는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붓기가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 상태를 1년 유지했습니다. 수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관리의 목표는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정되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콩팥 관리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계속 불안해해서입니다. 불안하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참았다가 내일은 폭발합니다. 이 패턴이 몸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관리에는 마음의 속도 조절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신경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 자체로
출발은 잘한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언제는 아예 꿀을 끊어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나오면 집에서 버티지 말아야 하는지, 불안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법은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이 방법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입니다. 검사 결과에서 의사가 관리 단계가 아니라 치료 단계라고 말했다면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콩팥이 정리하는 장기가 아니라 버티는 장기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꿀에는 몸에 필요한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콩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처음엔 아주 미묘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손이 저린다, 맥박이 불규칙하다. 이걸 피로로 넘기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꿀은 설탕과 다르지만 결국 당분입니다. 문제는 흡수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콩팥 사구체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서서히 콩팥을 닳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꿀을 먹는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한다면 식사와 식사 사이 소량으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절대 좋다는 말만 믿고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몸에서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신호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심하게 붓는다.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남는다. 소변 거품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 밤에 2번 이상 꼭 화장실에 간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지금은 집에서 관리할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검사로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조금만 바꿔도 속이 불편해지고 설사가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 이런 경우 아무리 자연식이라도 자극이 됩니다. 몸은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반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할 때는 아주 적은 양으로 며칠 지켜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먹고 불편해지면 그건 명현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거부하는 신호입니다. 이걸 참고 버티는 순간 관리는 자기 학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 요법으로 믿는 것입니다. 꿀과 음식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환경을 도와주는 생활 선택일 뿐입니다. 약을 끊고 이것만 하겠다는 생각, 검사를 미루고 버텨보겠다는 선택, 이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관리란 의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나는 지금 시도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먼저 확인해야 하는 상태인지, 이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건강 정보가 독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왜 콩팥 관리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 문제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콩팥 관리는 특별한 비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콩팥은 더 열심히 일하라고 밀어붙일수록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조용히 쉴 시간을 주면 그제야 버텨줍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삶의 속도를 낮췄습니다.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지 않았고 밤을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지만 콩팥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밤마다 깨던 날들, 붓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시간들, 피곤함을 나이 탓으로 돌린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기록되어 어느 날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이유는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은 도와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힘들어지고 덜 괴롭히면 그만큼 버텨준다. 이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밤을 가볍게 끝내는 것, 야식이 아니라 야식 생각을 줄이는 것, 늦은 시간에 뭔가를 더 넣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콩팥은 하루에 몇 시간을 더 쉬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음식입니다. 꿀이든 어떤 식재료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만, 몸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보를 너무 많이 알수록 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관리란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찰과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은지, 어제보다 편한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게 검사 수치보다 앞서는 기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던 것 중 하나만 덜 하셔도 충분합니다. 콩팥은 그 변화를 압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버텨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가족. 이 중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정보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큰 병이 오기 전에, 생활이 무너지기 전에 알고만 있어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오래 버텨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